네, 저는 카피라이터 겸 작가고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작은 동네에서 밑줄 서점이라는 책방을 운영하면서 글을 쓰고 있는 이유미입니다. 네, 제가 다양하다면 다양한 일을 했는데요. 전공은 가구 디자인이고 본격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미술학원에서 아이들도 가르치고 편집 디자이너로 일도 했는데요. 편집 디자이너로 일할 당시 첫 입사한 회사가 10x10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격월간 매거진 히치하이커 작업을 맡게 됐는데 당시에 이제 디자인을 메인으로 하면서 에디터 역할도 겸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때부터 글쓰기와의 인연이 조금씩 닿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그 훨씬 전부터는 이제 책을 워낙에 좋아하니까 개인적으로 많이 읽고 또 쓰고 그런 식으로 지내긴 했었는데요. 남들에게 보이는 글을 쓰기 시작한 거는 그때부터가 처음이었습니다. 사실 회사나 일에 대한 불만으로 퇴사를 결심한 게 아니라 사소하다면 사소할 수 있는데 집과 회사의 거리가 좀 멀어져 가지고 출퇴근이 조금 힘들게 느껴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던 중에 이제 내가 이대로 계속 힘들다 힘들다 하면서 생각만 하면서 살아도 나중에 후회가 없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막연히 언젠가는 하겠지, 하고 싶다라고 생각만 했던 책방을 가장 젊을 지금 나이에 시작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도전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퇴사를 결정하게 됐어요. 책 읽기의 서사라고 하면은 너무 거창한데요. 정말 읽고 싶고 재밌겠다 싶은 책 위주로 저는 읽고요. 정말 흥미 위주, 재미 위주로.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하시듯이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어떤 책을 추천하면 그 책을 바로 구입하는 식입니다. 그리고 그 속도를, 구입하는 속도를 제가 읽는 속도가 못 따라가서 늘 이렇게 책이 쌓여 있는 편이고요. 사실 이게 완독에 대한 부담을 좀 내려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요. 저도 이제 어느 순간부터 완독해야 된다는 그거를 조금 떨쳐내니까 책을 조금 더 편하게 읽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책이 완독을 못했다고 해서 이렇게 나와 안 맞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책이 약간 그 시기와의 궁합이 되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이렇게 놨다가 어느 순간 그 책이 또 딱 눈에 띄어요. 그래서 다시 읽기 시작하면 또 너무 재밌게 끝까지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몇 번 했더니 이게 확실히 시기와의 궁합이 있구나. 그래서 지금 덮어둔 책에 대한 미련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현재 제 상태에 따라서 책을 좀 다양하게 읽는 편이고 우울하다 싶으면 우울증에 대한 책을 읽고요. 걷기 운동을 시작하려고 하면은 걷기에 대한 책을 읽고요. 저는 농담처럼 이제 메이크업이나 운동도 책으로 배운다고 하는 사람인데 그때그때 관심이 생기는 것들 위주로 찾아 읽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밑줄을 긋고 밑줄 긋는 걸 워낙에 좋아하고 사실 이렇게 펜이 없으면 책을 잘 못 읽는 그런 스타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밑줄을 긋고 반드시 그거를 필사를 해서 자료로 만들어 놓는 거를 회사 다닐 때부터 그게 약간 습관이 돼가지고 그런 거를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있는 편이고요. 필사를 하게 되면 왜 좋으냐면 자료로 남기는 것도 좋지만 책을 한 번 더 자세히 읽는 경험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혹 이제 밑줄 서점에도 오시는 분들이 책을 이제 읽고 가시는 분들이 본인이 읽는 책에 대해서 계속 거의 매 페이지마다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제가 그거를 보면서 저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조그만 안내판도 만들어서 가급적 이렇게 뭔가 공감이 되고 기억하고 싶은 문장이 있다면 필사를 하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권해드리고요. 이제 본인이 노트나 펜 없이 오셨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직접 빌려드린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필사를 조금 적극적으로 권하는 편입니다.
제가 이제 카피라이터다 보니까 저는 이제 책에서 아이디어를 많이 얻기도 하고 그런 소스를 조금 저 나름의 저장고로 만들어 놓는 일을 회사 다닐 때부터 계속 했던 건데요. 요번에 이제 최근에 나온 카피 쓰는 법에도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밑줄을 긋고 그것을 이제 저는 보통 워드 파일이나 한글 파일 같은 그런 필사를 하는 거죠. 말하자면 손으로 쓰는 필사보다는 키보드로 해서 이제 그렇게 파일 형식으로 저는 만들어 놓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손으로 쓰는 게 조금 좋은 점도 있지만 저는 이제 자료를 활용하기 위한 거여서 찾기가 쉽거든요. 검색이 쉽기 때문에 제가 뭐 원하는 단어가 들어간 문장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제가 필터한 문장에서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파일 형식으로 많이 필사를 해놓는 시기였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저도 매번 뭐 인상적인 멘트를 적지는 못하고요. 사실 제가 SNS를 인스타그램을 하고 있지만 거기다가 쓰는 말도 저는 막 카피라이터가 하는 데가 맞나 싶을 정도로 그냥 정말 쓸 때가 많은데요. 왜냐면 이제 워낙에 카피 쓰는 게 일이다 보니까 매번 그렇게 잘 쓰려고 하면 너무 일처럼 느껴져가지고 저도 부담스러워서 오히려 막 못 올리겠더라고요, 글을. 그래서 팁을 드리자고 하면은 자기만의 경험 혹은 자기만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많이 꺼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카피를 쓸 때에도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내서 카피화 시켰는데요. 그럴 때 고객은 이게 내 이야기, 이거 내 이야기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공감을 하게 돼요. 그래서 공감을 하게 되면 독자들이 됐건 이제 고객이나 소비자들이 내 이야기가 같아야 반응이 오거든요. 그래서 뭐 고객의 경우에는 구매로 이어질 수 있고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SNS의 경우에는 좋아요를 누른다거나 팔로우를 하는 게 되겠죠.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는 건데 더불어 나를 조금 유념하고 이야기를 했다고 느껴야 고객이 그래서 자기가 존중받고 있다, 배려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명심을 해야 될 것은 모두를 공감시킬 필요는 없고요. 내가 정한 타깃, 지금 내가 이메일을 쓰거나 카톡을 보내는 사람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를 써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더 공감대를 일으킬 만한 내용을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도서관에 안 간 지 꽤 오래됐고요. 최근에 아이랑 이제 약속을 하고 도서관에 저희 동네에 가까운 데도 도서관이 있어서 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또 코로나의 오미크론까지 막 심해지면서 조금씩 주저주저 하다가 또 이렇게 못 가고 있었는데요. 학창 시절에는 진짜 도서관에 잘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책 빌리는 것보다 시험 공부하러 많이 갔고요. 시험 끝나면 책 빌려 보고는 했는데 그때 이제 소설이나 이런 거 많이 읽었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도서관 하면 도서관에서 사 먹던 국수랑 라면이 생각 많이 나고요. 진짜 맛있었던 것 같고 그 특유의 약간 정적 그런 게 그립기도 하고요.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도서관에 가면은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가장 크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집단 같은 느낌이 가장 들어서 오히려 좀 안정적이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카피라이터인데 카피라이터가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는 광고 카피라이터를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TV 광고나 뭐 잡지 광고나 그런 카피라이터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이 손에 닿지 않는 그런 일을 저는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나름의 저는 조금 어떻게 보면 틈새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일반인들 혹은 또 이제 일반 직장인들도 사실 카피를 쓰는 일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뭐 문서의 제목도 카피가 될 수 있고요. SNS에 글을 올린다거나 뭐 트위터에 글을 쓴다거나 그런 것들이 다 길고 짧은
저는 카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카피를 쓰는 때 약간 어떻게 보면 길잡이가 되어주고 방향이나 팁을 줄 수 있는 그런 카피라이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밑줄 서점이라는 조그만 공간이지만 여기에서 비슷한 고민을 안고 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경험한 거나 또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씩 성장해 나가고 조용히 커지고 생각도 넓어지는 그런 곳이 우리 도서관하고 조금 비슷한 맥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조용히 커지고 넓어지는 곳. 그래서 네, 국립중앙도서관을 위한 카피를 그렇게 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퇴사 후에 책방을 오픈하면서 수입에 대한 욕심은 사실 진작에 내려놨었는데 예상치 못하게 그래도 주변에서 많이 찾아주셔서 사실 돈 걱정 없이 작은 책방을 운영하는 데는 지장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초반에는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일이 생각지도 못하게 너무 많아서 한편으로는 조금 우울증이 왔었어요. 그래서 병원도 조금 다니고 그랬는데요. 지금은 어느 정도 익숙해져 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은 내가 과감히 거절하고 할 수 있는 것만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예전에 물 들어올 때 노져야지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어느 순간에는 물 들어올 때 노젓지 말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제가 너무 망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에 허덕일 때마다 내가 진짜 원하던 방향이 맞는지 생각을 해보고 시간을 좀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선을 유지하면서 즐겁게 읽고 쓰는 삶을 계속 살고자 합니다.